비포 마스크, 애프터 마스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1학기 때 비대면으로 온라인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저도 학장 취임하고 처음으로 민낯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대면으로 채플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가 이제 9월 1일부로 원주 간호대학으로 승격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아마도 우리 기관에서 일어난 큰 변화 중에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 중에 하나라 우리 학생들 모두 같이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1회로 입학해서 저희는 이제 실습 나가기 전까지 항상 채플을 수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원주 제1감리교회에 가서 채플을 드렸고요. 저는 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항상 채플 때 반주를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참 감사하고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특성을 하는 우리 CMF 학생들 그리고 반주하는 학생을 바라보면서 옛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Before and After 여러분 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생각하면은 제일 핵심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Before and After. 네, 변화죠. 아마도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before and after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들어갈 때는 절실하죠. 나올 때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변화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도 채플 말씀 전하면서 언젠가 또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의과대학 또 간호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두 단어가 생각난다. 첫 번째, 기고만장. 두 번째, 안하무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참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잠시예요. 예과 1학년 때 그래요. 근데 아마 해부학을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아마 그 안하무인은 조금 내려놓았을 것 같고 기고만장도 좀 꺾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학년이 깊어 갈수록 이러한 모습이 참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대추 하나리라는 장석주 시인의 시를 아마 아실 거예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꽃 보신 적 있으세요? 대추가 꽃이 피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적 있는데요. 대추도 꽃이 핀답니다. 그 꽃은 아주 작고 색은 약간 미색이에요. 그렇게 작은 대추꽃이 한 알의 대추로 붉고 둥글게 익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요즘 이제 학계의 화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예요. 그래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라는 말도 나오고 포스트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1학기 때는 비대면 수업이었는데 이제 대면 수업으로 대면 채플로 드릴 수 있게 되는 변화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삶이 아주 빠르게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도는 유난히 더웠고 장마가 길어서 여름만 계속될 것 같은 날씨였죠. 그런데 아마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8월 31일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날 특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허혜경 초대 간호대학 학장님과 함께 우리 이제 드디어 교무위원회라고 연세대학교의 각 학처장님들이 총장님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도 그동안에는 계속 비대면 회의였어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대면 회의가 되어서 함께 가면서 9월 1일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을이었어요.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그 전날 언제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히 느껴졌던 그 하루 차이를 느꼈습니다. 저는 병리과 전문의로서 질병을 진단할 때마다 그 비포 앤 애프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질병은 원인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아는 경우에 그 원인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돼서 폐렴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하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허혈 손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산소 결핍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손상도 있어요. 자동차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화학적 손상은 이제 독극물 같은 거에 노출이 되면 또 손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면역 반응이나 유전장애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으면 우리 몸이 이상이 생겨요. 근데 이상이 생길 때 우리는 이제 모든 장기가 있잖아요. 위도 있고 간도 있고 그죠? 폐도 있고 이런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원인이 질병에 감염이 되면 그 세포는 이 변화된 것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애프터가 일어납니다. 그런 비포 앤 애프터의 변화를 one adult cell이 another adult cell로 바뀐다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예과 2학년 학생들은 곧 병리학 총론에 이제 배울 내용입니다. 예, 이 정의가 바로 메타플레이지아라는 거예요. 화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딱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before 질병의 원인이 있기 이전에는 건강한 세포였어요. 어떤 한 세포였는데 원인에 노출되면서는 이 상황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덜트 셀로 바뀌었거든요. 애프터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 이렇게 해서 원인이 제거되고 완전히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지속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을 디스플레이지아라고 합니다. 이형증. 이 이형증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순종과 불순종으로 저는 적응을 하는데요. 네, 잘 적응을 해서 원래로 돌아가면 가장 좋은 거지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우선 질서가 없어지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1학년에서부터 본과 4학년 또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있는데 1학년은 1학년다워야 되고 또 2학년이 되면 2학년만큼의 성숙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3학년은 더 깊어지고 4학년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정말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지 제대로 성숙의 단계를 거치는데 디스플레이지아의 단계는요 4학년이 되었는데도 1학년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지아예요. 엉망진창의 질서. 그리고 1학년인데 4학년처럼 행동해요. 이것도 역시 디스플레이지아예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지아는 뭐냐 하면 바로 전암병변이에요. 암이 발생하기 바로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막 제멋대로 행동하는 악성 종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질병의 원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일 수도 있지만 before and after 그리고 모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의료인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별 해는 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이 가득 차 있다는 그 시귀가 요즘에 너무 이제 잘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신입생에서 어느덧 2학기를 맞이하는, 이제는 어느덧 적응을 잘한 학생들이 되었고, 또 자연에서는 보면은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또 잎사귀는 파란 잎사귀였는데 초록색을 잃고 어느덧 이제 단풍잎이 되거나 아니면 또 말라서 떨어지는 잎사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질 터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떨어지게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은 푸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이제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만큼 큰 변화가 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 그런데 세포에도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셀 데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셀 데스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다른 죽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적인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생리적인 죽음이에요. 병적인 죽음을 패솔로직 셀 데스. 여기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집단으로 죽고 그리고 조직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생리적 죽음, 피지올로직 셀 데스라고도 하고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도 하고 한 단어로 말할 때는 에포프토시스라고 합니다. 세포 자멸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포 자멸사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엄격하게 조절되는 세포 내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단일 세포 침범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워낙에 패솔로직 셀 데스와 피지올로직 셀 데스가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세포가 죽는데 누가 프로그래밍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의학을 전공하신 여러분들, 간호학을 전공하신 여러분들, 제가 아마 1학기 때 GO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GOK, God Only Knows. 네. GOK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무 좌절할 일이 많아요.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는 일이에요. 그 역할 위에 생명을 구하시고 정말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내가 만나게 될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된다면 아마도 정말 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제일 먼저 누가 좌절하냐 하면 나 자신이 좌절하게 될 겁니다.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 모습에 참 실망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원주 간호대학과 원주 의과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료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세포 자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가? 저희 병리학 원본을 로빈스라는 책을 보거든요. 그 책을 이 10판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 세포 자멸사, 프로그램드 셀 데스, 피지올로직 셀 데스가 8판 이후에 나왔어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병리학을 배우던 그 이전에는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것들이 연구와 그다음에 많은 영역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럼 이런 반응이 2000년대에 생긴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이 반응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있던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전에도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그 미국의 인간 게놈 페루 프로젝트 연구소 소장이셨던 닥터 프랜시스 콜린스의 고백이 이제 생각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신앙인인 걸 알고 아주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과 당신이 연구하는 과학과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진화론적인 것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혼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제가 구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인간이 몰랐던 것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실험을 통하여 매번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원리를 발견하는 경배의 순간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의사 과학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창조 세계를 실험과 연구와 진료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Before and after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 표현은 아마도 BC, AD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약자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B, Before, C, Christ. BC는 Before.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원 전이라고 우리나라는 말로는 번역을 하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의 해, 기원 후라고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우스라는 분이 처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before and after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 후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BC, AD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주 의과대학, 원주 간호대학에 온 학생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면 이보다 큰 변화가 어디 있을 수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인생의 비포 앤 애프터를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오기 전과 후, 의사가 되기 전과 후, 전문의가 되기 전과 후, 결혼을 하기 전과 후, 엄마, 할머니가 되기 전과 후, 교수가 되기 전과 후,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 전과 후, 연구 책임자가 되어서 국책 과제를 수행하기 전과 후, 학장이 되기 전과 후. 네, 참 많은 거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의 비포 앤 애프터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메이오 클리닉으로 연수를 다녀오고 맞이한 1998년 사은회에서 사은회 행사를 마치고 담임반 학생들과 또 친구들 다 같이 지금은 아름드리라는 요 주점 카페가 있죠.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찻집에서 애프터를 하였습니다. 그 애프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고 특히 CMF 학생들이 많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학생들도 있었고요. 학생들이 졸업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요. 원주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도 기도하였고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입학하게 되었는데, 이제 의사 자격증 국시를 다 끝냈으니까요. 자격증을 따고 졸업을 한 이 즈음에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의학 공부하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에 안 다니게 된 것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부분이 다시마 할 수 있다면 좀 더 충실하게 잘하고 싶다,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교수인 그리고 선배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겠습니까? 나는 뭐지? 아니, 신앙이 있었던 우리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다니는 동안 신앙을 잃어버렸다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도 되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다녔고 결혼도 하였고 우리 아이들 모두 세례를 받았던 제1감리교회에서 원주의과대학 대학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았다는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99년 2월부터 원주의과대학 대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지금은 이렇게 계단식이고 그래도 의자도 편안한 의자였지만요, 그때는 그때 우리가 테이블 배치를 해야 되고 의자도 바꿔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공간은 똑같았는데 교인은 20명도 안 되셨고 우리 학생들 5명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수 갔을 때 저희 집을 구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미션을 주셨거든요. 본인은 이 미네소타 라체스터에 방문객으로 오시든 아니면 사시는 분이든 그분들께 믿음을 갖고 있던 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강하게 되도록 도와드리고, 믿음이 없던 분들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미션으로 갖는다. 그래서 저도 그 미션을 목사님께 받은 대로 받았죠. 우리 원주의과대학에 들어오기 이전에 신앙을 갖고 있던 학생들은 신앙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학장이 되고 보니까 원주의과대학에 대학교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어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전원에서 의과대학 단독으로 대학교회를 갖고 있는 데가 우리 대학밖에 없고요. 또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단과대학 유일하게 대학교회가 있는 데가 원주의과대학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주간호대학과 함께 하지만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병리학을 전공한 그리고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의 모임인 세육회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코로나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바로 직전 대면 신년 할애식에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지금까지는 연세대학교의 후광으로 우리가 지내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로 인하여 연세대학교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채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의사, 간호사, 전문가가 되었을 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과 원주간호대학에 입학하였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사명을 가진 멋진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에 모교를 빛내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는 일꾼으로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학업의 현장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적용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새기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학생들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원주 의과대학, 원주 간호대학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